전 세계 코스트코 매장 중 매출 상위 10손가락 안에 한국 매장이 절반 가까이 들어갑니다. 인구 5천만 명의 나라에서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건 뭔가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코스트코 세종점이 개점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전 세계 매장 매출 1위를 찍기도 했어요. 미국 본토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의 세종시에서요. 코스트코 CEO가 한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한국은 지금 대형마트의 침체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전통적인 대형마트들은 매출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고 점포 수도 줄이고 있어요. 쿠팡 로켓 배송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웬만하면 마트에 가지 않습니다.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도착하는 세상에 왜 굳이 차를 끌고 마트까지 가야 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코스트코만큼은 예외입니다. 주말이면 주차장 입구부터 차가 막히고 계산대 줄은 끝이 안 보여요. 이 현상이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이 영상은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구조를 해부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파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수익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코스트코는 왜 회원제를 고집할까요? 한국의 다른 대형마트들은 전부 무료 입장인데 코스트코만 연회비를 냅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반 골드스타 회원 연회비가 약 48,000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도 한국 코스트코 회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 돈을 기꺼이 내면서까지 사람들이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엔진 숫자부터 살펴볼게요. 코스트코 양재점 하나만 놓고 보면 하루 평균 입장객 수가 피크 시즌에는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말 하루 동안 한 매장에서 움직이는 카트 숫자가 수천 대예요. 그리고 코스트코의 특징 중 하나가 객단가가 높다는 겁니다. 일반 대형마트에서 한번 쇼핑할 때 평균 지출 금액이 3, 4만 원대라면 코스트코는 그 두세 배 이상이에요. 한 번 갔다 하면 10만 원, 20만 원 단위로 쓰고 오는 게 일상이죠. 왜 이렇게 많이 쓰게 될까요? 여기서 코스트코의 첫 번째 비밀이 나옵니다. 바로 대용량 묶음 판매 전략이에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거의 모든 제품은 대용량입니다. 화장지도 30롤 단위로 팔고 고기도 킬로그램 단위로 팔아요. 개별 단가로 보면 비싸 보이지만 그램당이나 개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시중가보다 훨씬 쌉니다. 소고기 100g당 가격을 비교해보면 일반 마트보다 20-30% 이상 저렴한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그걸 2-3kg 단위로 사야 한다는 거죠. 이 전략이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싸니까 손이 가요. 그런데 한번 사면 양이 많으니까 오래 쓰게 됩니다. 오래 쓰게 되면 다시 코스트코를 찾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마트 입장에서는 손해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회원제의 힘이 작동합니다. 어차피 연회비는 이미 냈으니까 소비자는 최대한 본전을 뽑으려고 해요. 그래서 코스트코에 한번 발을 들이면 계속 찾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코스트코의 상품 마진율은 업계에서 유명할 정도로 낮아요. 코스트코는 내부적으로 어떤 상품이든 마진율을 14% 이하로 유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대형마트의 평균 마진율이 20% 중후반에서 30% 초반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파격적으로 낮은 수치예요. 그럼 어떻게 이익을 낼까요? 여기서 두 번째 비밀이 드러납니다. 코스트코의 진짜 수익원은 상품 판매 마진이 아니라 회원비입니다. 전 세계 코스트코 재무제표를 보면 연간 회원비 수입이 순이익과 거의 비슷한 규모예요. 쉽게 말해서 코스트코는 물건을 팔아서 버는 돈으로는 운영비를 겨우 충당하고 진짜 이익은 회원비에서 가져가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정말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일반 마트는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는 늘 가격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코스트코는 다릅니다. 물건 가격을 최대한 낮추고
대신 회원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소비자는 싸게 사는 것 같아서 만족하고 코스트코는 안정적인 회원비 수입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하죠. 서로 윈윈인 거예요. 그럼 한국 소비자들은 왜 유독 코스트코에 열광할까요? 세 번째 비밀은 상품 큐레이션에 있어요. 코스트코가 취급하는 상품 수는 약 3,500에서 4,000 종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일반 대형마트가 보통 4만 종류 이상을 취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강점이 됩니다. 품목이 적다는 건 그만큼 선택지를 줄여준다는 뜻이에요. 현대 소비자들은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서 오히려 피로감을 느껴요. 코스트코는 각 카테고리에서 가장 품질 좋고 가성비 좋은 제품 한두 개만 엄선해서 파는 방식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코스트코에 있으면 그냥 사면 되는 거죠. 이 신뢰가 쌓이는데 한국에서만 30년이 걸렸습니다. 맞아요. 코스트코 한국 1호점인 양평점이 문을 연 게 1993년이에요. 당시에는 프라이스 클럽이라는 이름이었고 신세계가 운영했죠. 이후 코스트코와 프라이스 클럽이 합병하면서 지금의 코스트코가 됐어요. 외환위기 때 신세계가 매각하면서 완전히 코스트코 본사 체제로 넘어갔고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온 거예요. 네 번째 비밀은 커클랜드 시그니처예요. 코스트코의 자체 브랜드, 즉 PB 상품인데 이게 보통 PB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PB 상품은 가격은 싸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커클랜드 시그니처는 오히려 일반 브랜드 제품보다 품질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커클랜드 올리브 오일, 커클랜드 견과류, 커클랜드 화장지 같은 제품들은 코스트코 마니아들 사이에서 거의 신뢰의 상징이에요. 커클랜드가 어떻게 이런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지 아세요? 코스트코의 구매력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매 구매자 중 하나인 코스트코가 제조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한테 납품하면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대신 가격을 이만큼 맞춰달라. 제조사 입장에서는 마진이 적더라도 물량이 보장되니까 응하는 거죠. 여기에 마케팅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으니까 그 비용만큼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어요. 재미있는 건 커클랜드 제품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유명 브랜드 공장에서 생산된다는 거예요. 라벨만 커클랜드로 붙이는 방식이죠. 그래서 품질은 동급 브랜드 제품과 같거나 비슷한데 가격은 20-30% 이상 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알게 된 소비자들은 커클랜드를 신뢰하게 되고 커클랜드를 사려면 코스트코를 가야 하니까 또 찾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비밀은 좀 독특해요. 바로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에 대한 동경 심리입니다. 이건 수치로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분명히 작용하는 요소예요. 코스트코 매장에 들어가면 분위기 자체가 미국이에요. 천장이 높은 창고형 구조, 영어로 된 간판들, 미국에서 직수입한 제품들, 심지어 푸드코트 메뉴도 핫도그, 피자, 콤보 슬라이스 같은 미국식이잖아요. 이커머스가 발달하기 전에는 해외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때 코스트코는 미국 상품을 합법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지금은 아마존이나 해외 직구로 뭐든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코스트코에 가면 미국 마트에 온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소비자들을 끌어당기는 요소예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하는 거죠. 여섯 번째 비밀은 코스트코의 보물찾기 전략이에요. 코스트코 매장 배치는 의도적으로 불친절합니다. 일반 마트처럼 카테고리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입구에 들어서면 계절 상품이나 특가 상품이 튀어나오고 중간중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 뜬금없이 좋은 상품이 배치되어 있어요. 와인 코너 한쪽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의 고급 와인이 숨어 있다거나 공산품 코너에 갑자기 명품 가방이 놓여 있는 식이죠. 이게 왜 전략이냐면요. 소비자가 매장 전체를 돌아다니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목적 구매만 하고 나가려던 사람도 어쩌다 보물 같은 상품을 발견하면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재미있으면 다음에 또 오게 되죠. 쇼핑을 마치 보물찾기 게임처럼 만든 거예요. 코스트코 마니아들 중에는
일부러 매장 전체를 한 바퀴 돌면서 오늘은 뭐가 나왔나 확인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비용 구조 쪽을 볼게요. 코스트코가 이렇게 낮은 마진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 철저한 비용 절감에 있습니다. 첫째, 매장 인테리어에 돈을 거의 안 써요. 그냥 창고예요. 상품을 팔레트째 올려놓고 파는 방식이라 진열 비용이 최소화됩니다. 둘째, 광고를 거의 하지 않아요. 코스트코 광고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광고비를 아끼는 대신 그 돈을 가격 인하에 쓰는 거죠. 셋째, 취급 품목 수가 적으니까 재고 관리가 단순해져요. 4만 종류를 관리하는 것과 4천 종류를 관리하는 건 복잡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류 비용도 줄고 재고 손실도 줄어요. 넷째,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에요. 코스트코처럼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물량을 주문할 수 있는 소매업체는 많지 않아요. 이 구매력이 곧 가격 경쟁력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코스트코의 직원 복지가 소매업계에서 최상위권이라는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코스트코 직원 평균 시급이 월마트보다 높고 의료보험 혜택도 훨씬 좋습니다. 비용을 아끼는 회사가 왜 인건비는 많이 쓸까요? 이유가 있어요. 직원 이직률이 낮아지거든요. 새 직원을 뽑고 교육시키는 비용이 줄어드는 거예요. 숙련된 직원이 오래 일하면 서비스 품질도 올라가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득인 거죠. 한국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대형마트 직원들 평균 연봉과 비교했을 때 코스트코가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코스트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고 그게 서비스 품질로 이어지는 거죠. 최근 몇 년간의 변화도 살펴볼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스트코 한국의 성장세가 더 빨라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대용량 식재료 수요가 폭발했거든요. 레스토랑이나 카페 같은 외식 대신 집에서 좋은 재료로 직접 해 먹으려는 수요가 코스트코로 몰린 거예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코스트코 이용도 늘었어요. 소규모 카페나 베이커리, 식당들이 코스트코에서 재료를 조달합니다. 식자재 유통업체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B2B와 B2C 동시에 공략하는 셈이에요. 일반 소비자도 오고 사업자도 오는 거죠. 계층이 다양해지면서 매출 기반이 더 안정됐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코스트코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긴 해요. 연회비 없이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니까요. 그런데 시장 반응을 보면 아직 코스트코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첫째, 상품 구성에서 차별화가 부족해요. 트레이더스 가서 이건 여기서만 살 수 있어 라는 느낌을 주는 상품이 코스트코만큼 많지 않거든요. 둘째, 30년간 쌓인 브랜드 신뢰를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워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연회비가 없다는 게 약점이 되기도 해요. 연회비를 낸 사람은 본전을 뽑으려고 더 자주 오고 더 많이 사게 됩니다. 그런데 무료 입장이면 그런 심리적 락인 효과가 없어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죠. 코스트코의 회원제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 전략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최근 코스트코 한국이 공격적으로 신규 매장을 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해요. 한국 대형마트 시장 전체가 정체된 상황에서 코스트코만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코스트코 본사가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그만큼 높게 온다는 뜻이에요. 세종점, 대전점 같은 지방 매장들도 개점 초기부터 대성공을 거뒀고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코스트코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게 증명된 거죠.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코스트코의 환불 정책이에요. 코스트코는 거의 무조건 환불해 줍니다. 먹다 남은 음식도 환불이 되고 몇 달 쓴 제품도 환불이 돼요. 이게 과연 이득일까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코스트코에서는 뭘 사도 마음에 안 들면 환불 받으면 되니까 일단 사보자 라는 심리가 생기거든요. 구매 결정의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불 정책이 역으로 제조사에 대한 압박이 됩니다.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품질 관리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환불 폭탄을 맞으니까요. 결국 소비자한테 가는 제품 품질이 올라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플라이휠을 정리해 볼게요. 코스트코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취급 품목을 줄여서 품목당 구매량을 극대화한다. 구매량이 크니까 납품업체에 가격 협상력이 생긴다. 낮은 원가로 제품을 들여와서 낮은 마진으로 판다. 소비자들은 싼 가격에 만족하고 회원권을 갱신한다. 회원비 수입으로 고정비를 충당하고 남은 여력으로 더 좋은 상품을 더 싸게 들여온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면서 경쟁사는 따라오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일반 마트는 이 플라이휠을 흉내내기 어려워요. 왜냐면 회원제가 아니니까요. 회원비 수입이 없으면 마진을 낮출 여력이 없어요. 마진을 낮추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고객이 이탈해요.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한국 시장에서 코스트코가 특히 잘 먹히는 이유를 다시 정리하면요. 첫째, 30년간 쌓은 브랜드 신뢰. 둘째,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미국산 제품의 희소성. 셋째, 커클랜드라는 압도적인 PB 브랜드의 힘. 넷째, 한국 소비자들의 가성비와 품질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포지셔닝. 다섯째, 쇼핑을 단순 구매가 아닌 경험과 레저로 만드는 매장 분위기예요. 재미있는 사례 하나 소개할게요. 코스트코 불고기 베이크 아세요? 푸드코트에서 파는 메뉴인데 한국 코스트코에서만 팔아요. 미국 코스트코에는 없는 메뉴예요. 한국 소비자들 취향에 맞춘 로컬라이징의 대표 사례죠. 그리고 이 불고기 베이크가 얼마나 인기냐면 일부 매장에서는 점심시간에 푸드코트 줄이 매장 밖까지 이어져요. 1,500원짜리 메뉴 하나 먹으려고 30분씩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 코스트코 로티세리 치킨이요. 이건 전 세계 코스트코의 킬러 상품인데 한국에서 특히 인기가 높아요. 가격이 거의 원가에 가깝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진이 거의 없거나 역마진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죠. 그럼 왜 팔까요? 미끼 상품이에요. 9,900원짜리 치킨 사러 왔다가 결국 10만원어치 장바구니 채워서 나가게 되니까요. 이게 소매업의 클래식한 전략인데 코스트코는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회사 중 하나예요. 코스트코 제휴 신용카드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 코스트코 결제는 지정된 제휴 카드로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성카드였고 지금은 현대카드예요. 이게 불편해 보이지만 코스트코와 카드사 양쪽에 이득인 구조예요. 카드사는 코스트코 고객을 독점하고 코스트코는 카드사에서 유리한 수수료 조건을 받아내죠. 그리고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적립이나 캐시백 혜택이 있어서 소비자도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성공한 비결은 단순히 싸게 팔아서가 아닙니다. 회원제를 통한 안정적 수익 구조, 극한의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커클랜드라는 독보적인 PB 브랜드, 쇼핑 경험 자체를 엔터테인먼트로 만드는 매장 운영, 그리고 30년에 걸친 신뢰 축적이에요. 이 모든 요소가 맞물려서 한국의 쿠팡 시대에도 코스트코만은 살아남은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하고 있는 거죠. 코스트코가 증명한 건 이거예요. 소매업에서 중요한 건 많이 파는 게 아니라 구조를 설계하는 거다. 마진이 적어도 회원비로 수익을 내고 품목이 적어도 구매력으로 보상하고 서비스가 불친절해도 가격으로 설득한다. 이 역발상의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이라는 까다로운 시장에서 30년 넘게 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코스트코 가면 주로 뭘 사세요? 혹시 코스트코 말고 한국에서 성공한 해외 브랜드 중에서 해부해봤으면 하는 곳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회사의 돈 버는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